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2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죠. 예, 역시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상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며칠 전에 유럽에서 어떤 움직임이 제 눈에 띄었는데 미국이 좀 그리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의 윤곽이 살짝 보였다.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예,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하고도 상관이 있다. 또 그 와중에 또 러시아가 지금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이 미국의 큰 틀에서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러시아에서 또 이제 그 쿠데타 시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미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또 푸틴이 지금 2, 3일 만에 정리를 했던 부분 깔끔하게 현재까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울리면서 역시 사람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현재 크게 어긋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이제 제가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 프랑스 기사죠. 예, 기사인데 6월 24일에 지난 토요일인가 그래요. 덴마크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들의 안보실장, 안보실장들이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했다. 비밀 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 어떤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느냐? 단지 미국에 친한 뭐 나토 국가들이 아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나라들,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같이 참석했다. 상당히 보기 어려운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 체제라는 부분에서 지금 삼극 체제가 되면서 각자의 영역을 서로 아우르는 것은 상당히 보기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뭐 G7 회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미국을 잘 따르는 나라들 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끼리만 또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성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G7 같은 경우에는 또 G2나 G3 모임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그 외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미국이 뭐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를 모색을 새로 하고 필리핀 빠져나가는 필리핀을 다시 잡아넣고 호주에도 압박을 가하고 인도하고도 손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오히려 이제 더 날카로워졌었는데 그런 중국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그걸 다 아우르는 실세들의 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주. 예. 그리고 이 미팅은 러시아에서 지금 쿠데타 시도가 있기 전에 기획이 된 걸로 보입니다. 6월 24일 날 했고 쿠데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딱 발생했는데 각국의 외교 수장들이라기보다는 뭐 외교 안보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기별로 약속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묘하게 겹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들고요. 자, 이게 제일 처음 접한 게 바로 이 뉴스예요. 스푸트니크 뉴스를 제일 먼저 접했어요. 근데 이 기사의 방향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사실은 좀 전에 프랑스 내용하고 같아요. 그런데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이 스푸트니크 뉴스가 더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이 미팅이 있게 되는데 지금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 스푸트니크 러시아 언론이니까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저게 뭐냐? 지금 요번에 열린 덴마크에서 열린 그 미팅이 뭘 하기 위한 미팅이냐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세계 평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한 미팅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이가 이 미팅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안을 검토하는 자리다,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비공식 비밀 회의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 이상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협상해서 종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대리전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 입에서 처음으로 종전 협상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10월경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뭔가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는 콧방귀를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런 주장을 했고, 지금 이 논의가 젤렌스키가 말하는 우크라이나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젤렌스키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북미 종전선언까지 포함해서 비핵화, 그래서 중국까지 아울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새 판을 짜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있다.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 면에서 중국도 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중국한테 손해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푸틴도 올라탄다 이게. 그런 큰 판을 짠다. 이거는 상당히 세기의 변화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우리 뭔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보를 한쪽에서 통제한 상태로 전 세계 사람들의 불만을 팽배해 가고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행복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우리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야 되는 것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시스템은 바뀔 것 같지 않고 이미 거기서 서구의 대표적인 국가에서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종교도 역할을 못하고 정부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당신들한테 너에 대해서 대한 희생을 더 많이 요구했잖아요. 약간의 공황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지금 딱 필요한 때예요. 그것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전, 북한 문제, 전 세계 비핵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틀이다. 그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는 모르죠. 비밀 회담을 한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에서 발생한 그런 일도 여기다가 그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팅이 세계 평화 정상회담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그 미팅을 우크라이나에서 개최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비서실장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좀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런 기밀을 제가 이제 조짐을 봤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미팅에 참석하는 미국 측 인사로는 제일 왼쪽에 있는 눌란드 국무부 실장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슬리번 안보보좌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대외 정책 결정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바이든의 생각은 이 사람들한테서 나온다. 지금 그런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대표들이 모이지만 이 두 사람을 바탕으로 미국이 불러 모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를 불러 모았는데 심지어 중국에서까지도 왔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다 모였다.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처럼 이렇게 티격태격하자는 내용이 아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거죠. 이 참석해서 불편한 결론을 내리는 거면 안 오죠. 자, 그래서 뭔가 생산적인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냉전 체제 이후에 사실은 세상이 한 걸음 더 발전된 게라기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돼서 노화해 가면서 약간 노욕을 부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전체가 약간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자 해지, 바이든의 그런 점은 괜찮다고 봐요, 저는 지금.
자,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각국 안보실장들의 모임이고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보도에 나온 내용들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푸트니크를 보는데 그렇게 오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예. 브라질, 여기도 좀 미국하고 깔깔로운 데죠. 캐나다, 덴마크, EU, 프랑스, 독일, 인도가 온다는 거, 이태리, 우크라이나, 사우디도 별로 미국하고 안 좋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크게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영국, 미국, 터키, 튀르키예, 예. 일본, 우리나라 이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젤렌스키의 보도 말을 보면은 6월 1일에 젤렌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한 20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 달 초에. 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제안한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협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을 6월 1일 날 했어요. 그거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덴마크에서 24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비밀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이들 나라들이 모여서. 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중국이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여기저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미 큰 틀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 정치노평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하고 일치되고 그 전부를 하나로 묶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 히로시마 이 회의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G7 이게 5월 19일이고 이 이후부터 엄청나게 빨리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예, 이게 큰 분기점이었다. 큰 분기점이었고 이때 뭐 이게 전부 미국이 두목이잖아요. 여기서는 미국이 어떤 통보를 했다. 이 나라들한테. 그 통보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예.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마크롱이 돌아가다가 몽골에 들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교황이 8월 말에 몽골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예. 세계 각국이 몽골을 두드리면서 비핵화, 평화, 동북아 안보 안정 이런 이야기들을 인구 330만의 소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하나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내년 초에 대만 선거가 있고 지금 다시 총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임을 이미 함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 가장 좋은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선호하는 지도자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대만 국민들에 의해서. 그게 큰 영향을 주고 싶은 거고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내년 가을에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있죠. 내년 4, 5월에는 우리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도 하죠. 그것도 영향을 받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안에. 그래서 이때 시작된 거다. 자, 이거의 마무리가 좀 오늘 언급드리고 있는 세계 평화 정상 회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앞뒤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 올 가을 안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하는 거니까.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그 계절적인 여건까지 감안했을 때, 가을, 부터 가을이 가능성이 높다, 금년에.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그리고 인류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은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여러 갈라져 있는 나라들이 한 군데 모여서 다 박수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윤곽이 조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마크롱이 후렐수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전하고 갔고 그 다음부터 몽골이 이제 바빠지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몽골은 작년 딱 요맘때 우리의 이제 담대한 구상 뒤에 어떤 북미 종전 선언의 어떤 장으로서
제시가 됐던 장소고 이미 이 큰 물길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후렐 수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젤렌스키하고 경쟁하는 단계예요. 관계예요. 이런 세계 평화 회담, 자, 인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행사가 몽골에서 있어야 되겠다. 제가 봐서 그런 행사가 몽골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열린다 그러면 세계 평화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충분히 젤렌스키도 욕심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유럽과 러시아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을 포위한다는 부분, 북한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권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두 나라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하면 몽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그렇고 그런 미래의 새로운 챕터를 쓰는데 거기에 새로운 경제적 기반,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토대를 제공해주기에 우크라이나는 몽골에 미치지 못한다. 현격하게 그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며칠 전에 좀 전에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그 덴마크의 비공개 미팅, 비밀 미팅,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의 브레인들이 끄는 거죠. 전 세계 브레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웬만한 G7 미팅 이런 것보다 UN 뭐 회의 이런 것보다 훨씬 핵심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구성원들이 모인 걸로 봐서. 예. 그 며칠 앞서서 마크롱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프랑스가 이때까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는데 생각을 바꿨다. 즉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이야기가 끝이 났다. 그 중에 결과물의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거다.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 먹고 떨어져야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이 단계가 왜 이때 촉박하게 나왔느냐 이해가 돼요. 이거 다음에 이게 있어야지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즉 우크라이나전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전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굳은 자가 돼야지 지금 24일에 있는 그 미팅에 징검다리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뭔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탁탁탁 맞는 거예요. 그러 되면은 나 몽골에서 하고 싶어. 지금 교황도 관심이 많아. 이미 오기로 돼 있어. 예. 그러면 몽골은 나중에 그 유라시아 대륙망이 연결됐을 때 그 중요 거점으로서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몽골 문제와 관련 있는 중국한테 북방에서 큰 압박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여태 가끔씩 드렸던 말씀드리고,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6월 19일 날 마크롱의 발언 이틀 전에 블링컨이 참 오랜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대화도 35분 정도 나눴다고 발표가 났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CIA 국장도 중국을 5월 달인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보부의 같은 급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모임에도 24일 날 덴마크 모임에도 왔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국 대표를 보냈잖아요. 유럽의 몇 개국에.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종전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도전하는 모양새를 보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그거를 아우르는 뭔가 안을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국도 끌려올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덴마크 미팅에서 중국이 왔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블링컨의 이 시진핑과의 만남, 중국 방문에 대해서 바이든이 절거했거든요. 예, 중국이 들어와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지금 빅2가 새로운 것을 전 세계 사람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시하는 그림이니까. 예,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이제 블링컨의 미팅에 앞서서 CIA 국장이 갔다는 부분도 그렇고 공을 들였다는 거죠. 예. 제가 봐서는 중국한테는 미심쩍지만 워낙 그 명분에 밀리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 그림에 자기들이 지금 반격을 제시할 만한, 반론을 제시할 만한 생각이나 행동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게 빠르기에는 어렵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썩 내키지는 않은데 어떤 모임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나도 동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말에 몽골을 간다. 몽골에는 가톨릭 신자가 1,500명밖에 안 된다는데, 8월 31일부터 9월 4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세계 정상회담, 평화 정상회담하고 맞물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바이든은 이거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4일 날 어떤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와는 공감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약간 까칠한 부분도 지금 러시아와 좀 생겼지만 잘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서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입장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엄청나게 바빠진다. 전 세계가. 이런 것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된다. 더더욱.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CIA 국장이 이야기한 우크라이나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라고 2월 2일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1월 달에 푸틴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미.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기가 맞아요. 6개월이니까 뭐 8일 정도 가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래 되면은. 그래서 이 말이 실행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고 미국은 작년 말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판은 중국이 좀 쫓아가기 어려운 판인 거 아닌가 현재.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CIA 국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현재 기술이고 역량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CIA 국장의 2월 달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면다. 6개월 안에 대신에 우리의 모든 힘을 중국으로 모은다. 왜냐? 미국이 이 상태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지금 뭐 중국은 거의 세계 최고의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많은 부분에서 뭐 경제적 달러 표현 경제로 뭐 어떻게 규모가 그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중국은 아직도 탄력이 있고 미국은 시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한테 시간이 많이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CIA 국장의 언급에도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중국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큰 세계 평화와 정상회담이라는 것에 중국이 오냐 안 오냐는 상당히 큰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합의의 틀에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명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방향은 중국을 잡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CIA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크고 거대한 적이다. 중국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적인 것 같지만 사실 내부로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중국을 흔들 수 있다.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끊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핵심 부품 산업 부품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출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거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 무역 공격을 강행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반도체 우리 핵심 전략 기업의 중간체를 수출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기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어요. 수출선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미국이 지금 그래요. 내 팔을 하나 자르고 상대방 다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기를 쓰고 스스로 개발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내린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그 해당 기업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체질도 많이 약화됐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없어요. 미국도. 그리고 이런 게임을 계속 해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선거가 내년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번 가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대중국전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기서 중국을 뭐 압도해서 굴복시키겠다. 몇 달 만에. 그건 아니죠. 지금 큰 틀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큰 틀을. 그게 이런 게 아닌가. 오늘 살짝 비춰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 평화 회담이라고 지금 가칭이죠. 글로벌 피스 서밋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오늘 소개드린 보도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종전도 그 하부 구조로 들어오고 북미 종전도 하부 구조로 들어오고 이 해당 지역의 비핵화 이게 이란의 비핵화 이런 부분도 들어올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 경제 지원. 북미 종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미 간에 그거죠.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고 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우수한 나라가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뭐 여기지 올막하려고 하니까 손 뻗치는 데가 많아요. 인도도 오라 그러고 베트남도 오라 그러고 저는 북한도 큰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는 거의 중국 내수, 중국 국내랑 똑같아요. 그냥 중국 부품 가져와서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거기 들어가는 액정이나 뭐 반도체, 메모리 칩 같은 건 또 남쪽에서 다 만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 비핵화나 이런 걸로 다 어루만져질 거예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고립시킨다. 그래서 이걸 감싸는 포장지가 뭘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조금 단초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